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연축성 사경, 경부 근긴장 이상증에 대한 수술 치료 중에서 심부 뇌 자극술, Deep Brain Stimul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목에 있는 근육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수축을 해서 유발되는 비정상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연축성 사경 근긴장 이상증은 비정상적인 머리와 목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머리의 진전, 트레머, 통증 등이 동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수술적인 약물 치료로 치료됩니다. 약물 치료에는 먹는 약이 있고 트라이헥신 그리고 리보트릴, 바클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먹는 약의 효과는 약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는 주사 치료가 있고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신경 독성 단백질이 사용되고 보툴리눔 독소 치료의 치료 효과는 약 70%입니다. 먹는 약과 보툴리눔 독소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부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수술 치료에는 심부내 자극술과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부내 자극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부내 자극술은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에 깊숙이 있는 베이살 갱글리아 기저핵이라는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고 이를 통해서 자극을 주는데 이때 주는 자극은 전기 자극입니다. 이와 같은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상 신경 회로를 조절해서 파킨슨 병이나 연축성 사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상운동 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심부내 자극술이 있기 전에는 심한 이상운동증이 있을 때 기저핵의 일부분을 전기나 또는 액화질소 등으로 파괴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파괴 수술을 거의 하지 않고 심부내 자극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부내 자극술은 전기 자극을 우리가 원할 때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강도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개인별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부내 자극술 Deep Brain Stimulation은 1995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에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의료보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부내 자극술은 1995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1997년에는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근긴장 이상증, 연축성 사경에 대해서 그리고 2009년에는 강박장애,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 그리고 2018년에는 간질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심부내 자극술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Deep Brain Stimulation 시스템은 전기 자극을 발생하는 자극 발생기가 있고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는 미세 전극 그리고 자극 발생기와 미세 전극을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또한 자극 발생기의 자극의 정도와 프리퀀시의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극 발생기를 끄고 켜고 조정하는 리모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심부내 자극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뇌의 심부 구조로는 기저핵 중에서도 인터널 글로부스 팔리두스, 내측 담창구가 있고 이 부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 외에도 더 안쪽에 있는 서브탈라믹 뉴클레우스, 시상하액도 연축성 사경의 심부내 자극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심부내 자극술을 위한 전기 자극 시스템은 뇌의 기저핵을 자극하는 미세 전극과 전기 자극을 발생하는 자극 발생기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연장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자극 발생기를 켜고 끄는
리모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극선이나 이식된 장치는 피부 아래에 위치합니다. 자극 발생기는 건전지를 사용해서 하고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의 수명이 다했을 적에는 전원 발생 장치를 교환하거나 건전지를 교환하게 되고 최근에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통해서 리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분해 자극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분해 자극술은 약물 치료나 보툴리눔 톡신과 같은 주사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심한 연축성 사경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해 자극술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이 결정되면 수술 당일에 머리를 모두 깎고 보시는 것처럼 뇌 정의 기구를 머리에 장착한 후에 MRI를 촬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분해 자극술의 대상 구조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뇌 정의 기구를 착용하고 촬영한 MRI를 통해서 대상 구조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측 담창구의 좌표를 구하던지 또는 시상하액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시스템을 결정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신분해 자극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계마다 자극 발생기의 모양이나 특징이 다르고 전극도 그 모양이 다르고 최근에는 점점 더 발달해서 아주 미세하게 특정 부위에만 우리가 원하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좌표가 구해졌으면 수술방에서 환자를 마취하고 머리뼈에 약 1.5cm 정도의 구멍을 만듭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뇌를 싸고 있는 경막, 듀라를 절개한 후에 우리가 자극하려고 하는 해당 구조의 미세 전극을 이와 같이 삽입합니다. 이제 전기 자극을 주어보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뇌 신호와 최적의 증상 호전을 보이는 위치를 자세히 선택해서 동일한 위치에 연구 자극 전극을 삽입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널 글로브스 팔리두스에 정확하게 미세 전극이 들어가야지 정확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연구 자극 전극을 삽입한 후에는 엑스레이나 시암 등을 이용해서 전극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전극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잘 위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좌우의 양측에 신분해 자극술을 하지만 한 번은 오른쪽, 다음번에 왼쪽, 일반적으로는 2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쇄골 아래 또는 겨드랑이 쪽에 피부를 절개해서 자극 발생기를 대흉근, 팩토랄리스 메이저라는 큰 근육 뒤에 삽입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뇌 정의 기구를 착용해서 MRI를 착용합니다. 그 MRI를 이용해서 뇌 심부핵의 목표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머리뼈에 약 1.5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뚫고 경막을 절개한 다음에 미세 전극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의 뇌 신호와 최적의 증상 호전을 보이는 위치를 선택하고 그 위치에 연구 자극 전극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전극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쇄골 아래나 겨드랑이 쪽에 피부를 절개해서 자극 발생기를 근육 아래에 삽입합니다. 한 번에 한쪽씩 총 2번의 수술을 합니다. 따라서 자극 발생기는 오른쪽과 왼쪽에 2개가 있고 미세 전극도 오른쪽과 왼쪽에 기저핵에 위치하게 됩니다. 연장선도 오른쪽과 왼쪽에 2개가 위치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자극 발생기가 있고 각각의 제품에 따라서 전극의 모양도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조에 정확하게 미세 전극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자극 발생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대개 다음 날부터 어떠한 자극을 줄지를 초기 프로그래밍 합니다. 초기 프로그래밍 이후에 적절한 조정을 위해서 외래로 여러 번 방문이 필요하고 뇌심
심부 자극에 익숙해지고 수술 부위가 치유되면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자극 발생기의 배터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서 교체 시기가 되면 재수술을 통해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라디오 프리퀀시 리차저를 통해서 재충전합니다. 신분해 자극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과 감염 그리고 뇌 안에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무관심, 환각, 성욕 과잉, 인지기능 장애, 우울증, 행복함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전기 자극의 형태를 조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술 후 몇 주간은 심한 운동을 삼가해야 되고 수술 부위가 눌리거나 문질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우나는 갈 수 있지만 너무 고온의 입욕은 삼가해야 하고 온열 치료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난 방지용 검색기, 경비망, 공항 등의 안전장치를 통과했을 때 신분해 자극술을 받았다는 증명카드를 제시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CT나 초음파 검사 그리고 EKG, 심전도 검사는 자극 발생 장치를 끈 상태에서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MRI는 특별히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자극 발생 장치를 끄고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신분해 자극 시스템은 대부분의 생활 가전제품과 컴퓨터, 휴대폰의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역이나 자석 등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분해 자극술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신분해 자극술의 작용 기전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전기 자극이 신경세포가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나 늘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신경 네트워크의 활동과 신경 전달을 조절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시냅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분해 자극술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분해 자극술은 장기간에 걸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10년 이상의 롱텀 팔로우업을 한 것인데 연축성 사경의 정도를 평가하는 트위스터라는 스코어가 있는데 신분해 자극술을 하기 전에는 약 23점 정도인 것이 10년을 경과해서도 약 16점, 17점 등으로 낮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해 자극술은 대부분의 경우에 연축성 사경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분해 자극술을 위해서는 약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이후에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그리고 조절을 위해서 외래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분해 자극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